우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켜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중산층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결론적으로 민주화로 연결된 것입니다. 두터운 중산층은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좌파 사회주의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우리 경제를 망치고 특히 중산층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이 국가 경제를 망쳐서 그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세계사의 교훈인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식해서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만용을 부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단해야 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좌파 독재로 파멸한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보면 워낙 나쁜 지표가 많아서 이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팻말을 내걸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무려 118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60대 이상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초단기 복지성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45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무려 21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고용이 좋아졌다면서 관료들의 아부용 통계만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가정경제, 특히 중산층 가정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은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은 58.3%로 3년 전인 2016년 66.2%에 비해서 무려 7.9%나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이렇게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불러일으킨 원흉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세금 걷기로 지난해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26.8%로 전년 대비 1.4%나 올라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를 망친 것도 모자라서 조국 사태를 키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2번이나 기각했다가 3번째에 겨우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이 가능한 이 가장 큰 피의자 자택을 가장 늦게 압수수색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법원의 반대로 검찰이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미뤄볼 때에
정경심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제대로 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권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넣기 위해서 수만 명의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하고 난 뒤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위선자이자 사기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국민 분열의 대통령이 기름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과 그 가족은 비리와 불법의 종합 패키지로 판명되고 있는데 그런 인물에게 정의와 공정의 칼을 맡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피의자 조국에게 개혁의 칼을 앉아서 맞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좌파 사회주의로 경제를 파멸로 몰아넣고 사법부 장악으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베네수엘라형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좌파의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 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정권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강력히 맞서서 사회주의화를 막기 위해서는 분열된 우파 정치권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보수우파 통합 노력이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례특위에서 국회법이 무시된 채 통과된 것과 또 조국 블랙홀로 그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선거법 개혁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삭발 단식 투쟁보다 높은 수위인 최후의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의 양심 세력과 통합을 위한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기 부탁합니다.